자, 이 김수영은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에요. 거기 259쪽의 왼쪽에 김수영 좀 볼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4월 말고 좀 여러분 이제 리포트 끝나고 5월 달쯤에 하여튼 해서 한번 그 김수영 문학관 한번 우리 문학경이 아니 봄 MT든 한번 가서 여기 가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다? 김수영 문학관 다 가보셨어요? 방학동에 어디 있는지 모르죠. 방학동에 있어요. 방학동은 알아요? 방학동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 많이 가봤는데 여기 가보시면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만화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세요 지금. 90세 가까이 맞아 90 넘으셨는데 근데 이 김수영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자기 이제 아는 사람하고 같이 동거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인민군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줄 안 거예요.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래갖고 예, 진짜 이건 싫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죽을려다 사는 거제 포로 수용소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래갖고 이제 아내를 많이 좀 구타를 좀 많이 시에 나와. 이건 시 속에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할 이야기 참 많은 시인이에요. 자, 보세요. 259쪽 왼쪽에 보세요. 개관. 오늘 좀 시간 다 안 될까지 할게요. 근데 김수영을 왜 평가를 많이 하냐면, 김수영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 모방을 하잖아요. 외국의 시인의 시를 모방을. 김수영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시세계를 독특하게 만든 시인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시인 중에, 물론 이제 시의 정부라고 해서 제가 서정주를 되게 높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한 명만 뽑아라. 현대 시인 중에 그러면 김수영을 뽑을 정도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예, 그렇죠. 서정주 시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약간 친일 뭐 이런 면도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김수영의 시가 되게 깊이가 있습니다. 공부해 보면. 하여튼 제가 김수영 시가 쓴 논문도 있어요. 제가 하여튼 시간이 되면 올려드릴게. 어쨌든 이게 할 이야기 너무 많아 김수영은. 자, 259쪽 왼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보세요. 김수영은 자, 개관 볼게요. 현실의 부정성과 세계의 모순성을 자유와 사랑의 미학의 기초에서 성찰, 극복하고자 했다. 현실을 많이 부정합니다. 이 김수영은.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김수영 무슨 시냐? 참여시예요. 참여시. 이게 중요해요. 김수영은 참여시를 빼고 논할 수가 없는데 자, 참여시 하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김수영, 이야기해주세요. 신동엽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여에 가면 신동엽 문학관이 있거든요. 참여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막 피곤해도 안 피곤해.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래, 너는 지져라. 이러면. 자, 그래서 이 참여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가주망. 그러니까 이 안가주망이 뭐냐면 인게이지먼트라는 영어인데 이걸 불어로 읽으면 안가주망이죠.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가 참여라는 뜻이에요. 참여. 알아주세요. 안가주망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정말.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네이버에서 안가주망 검색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니까 이런 불어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안가주망. 공부 제가 왜 한다고 그랬어요? 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미학의 기초에 성찰했고요. 자, 자유와 사랑의 동의와 혼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던 시기가 되게 혼란 시대. 독재 시대예요, 독재 시대. 알죠? 1960. 그래서 침을 쉬어 침을 뱉어라.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김수영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독재시대 생각해보세요. 독재시대, 여러분이 김수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독재시대야. 힘들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시를 좀 조신하게 쓰겠어요? 막 쓰겠어요? 여러분이 김수영 같으면. 조신하게 쓰죠. 조신하게 쓰죠? 전혀 조신하게 쓰질 않아. 그래서 김수영도 이제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 나이를 한 50세 무렵에 자, 어떤 이제 시인 그 모임을 갔다가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모임을 갔다가 이 고속
버스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사람이 가는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고도 네. 여기로 가고 있었어. 이분 일로 간 게 아니고 일로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네. 들이받아서 돌아가셔. 아, 이렇게 돌아가셔 진짜. 교통사고로. 예,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 아직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하도 이제 막 그 반항을 하니까 아니 이건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 50세면 뭐 요즘 한참 필라인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봐요. 밑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4.19 혁명 나오죠.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민중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수영 하면 유명한 시가 뭐죠? 풀이 있는 거. 그렇죠. 풀이 돋는다. 풀이에요. 풀. 아, 이 풀에 대해서도 이 논문이요. 맞아요. 이 김수영 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 이거 가지고 막 논문이 나와요. 풀 하나 가지고. 논문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 하여튼 쓴 논문이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올려드릴게요. 259쪽 이제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작가 소개. 아마 오늘은 소개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작품 소개까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김수영은 자 보세요. 자, 여기 8남매 중 장남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자 보세요. 그 옛날에 21년생인데 유치원을 다녔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당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고를 다녀, 상고. 설립 상고 나오죠? 다니다가 영어를 잘했어요. 뭐 상업미술도 했고, 그래서 유학생활도 했는데, 뭐 번역도 했어. 영어를 잘해갖고. 그리고 나서 좀 내려가다 보면 42년에 일본 도쿄로 또 유학을 떠나. 조쿠 고등예비학교에 적을 올렸지만,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미즈시나 하루키 연극 연구소. 그러니까 이분은 알겠죠? 팔색조야, 팔색조. 연출 수업도 받아. 또 영미 모더니즘 문학에 뭐 천착을 해. 천착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천착이라고 그래요. 이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천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면 천착.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뭡니까 땅을 이렇게 파잖아. 굴삭기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집을 피해서 서울로 귀환해서 연극계 안영일 밑에서 조연출도 생활하고요. 여기 보면 뭐 내선 일체를 빌미로 연극 활동도 이제 뭐 안 되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가다가 또 봐요. 만주로 가.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활동을 하다가 뭐 공연도 하고 신부역을 맡고 뭐 이러죠. 그래서 신부복 차림으로 연기도 해.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 하나 쓰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할 거 다 하면서도 유명한 거야. 그렇죠? 타고났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니까 서울로 귀환한 뒤에 뭐 다른 건 모르는데 공자의 생활란 되게 유명한 시예요. 뭐 묘정의 노래는 뭐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묘를 바탕으로 뭐 썼다고 하는데 공자의 생활란도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뭐 시운동을 했다는 거 모더니즘.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한국전쟁 50년에 이제 했잖아요. 김연경과 결혼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나와요. 봐요.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운명이 변하죠. 월북했던 이마 김남천이 주도한 뭐 여기에 참여한 뒤에 의용군으로 강제 동원되지만 나오죠. 인민군 생활의 한매를 느껴서 탈영을 해요. 그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 제가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남한 경찰에 체포돼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지금도 거제 포로수용소가 있어요. 가보면 이곳 야전병원의 통역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좀 다녀요. 그러니까 졸업은 못했는데 조금 다녀. 여기는 거기까지 안 나왔네. 연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또 유명한 명작이 나왔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여러분 이 시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어느 날 김수영 했는데 물론 이제 풀도 유명하죠. 근데 풀 말고 또 한 편 골라라 하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이 시가 271쪽부터 272쪽에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김수영의 요 시 되게 명작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그놈의 사진을 미식개로 하자. 그런 시도 있어. 그놈의 사진을 미식개 화장지로 쓰자는 거야.
독재 시대의 지금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어요? 지금 독재 두 번째랑 연결돼. 그러니까 독재 시대의 그 사람을 사진을 그 당시에 서슬퍼른 시대 여러분 쓰겠어요? 그런 시가 있다니까. 제 말이 못 믿겠다. 찾아보세요.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에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좀 써보세요. 이 김수영의 시기를 좀 이건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쓸게요. 자 1921년부터 45년. 자 이 시기가 있고요. 1945년에서 52년 5년 있고요. 그 다음에 1952년에서 60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60년에서 68년 있어요. 이 네 개의 시기로 이제 크게 김수영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921년 45년은 뭐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이제, 물론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지만, 20년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특히 이제 또 시대를 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45년, 52년 아시겠죠? 해방. 45년 해방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요 시기예요. 해방과 한국전쟁. 요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1952년에서 60년은 뭐겠어요? 전쟁 이후의 한국사회. 전후 한국사회 써봐요. 전후 한국사회. 전후 한국사회. 자, 60년에서 68년 하면 뭐, 4.19 의거 알죠? 4.19 의거. 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그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힘든 시기를 다 겪은 분이죠.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은 분이기 때문에, 시들 자체가 좀 참여시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인 이야기는 안 써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1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54년부터 잡지사, 신문사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화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출간도 하고, 그 다음에 달나라의 장난을 또 59년에 40편의 시를 묶은 걸 써요. 유일한 시집이래요.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이런 걸 썼고요. 그 다음에 1960년에 시적 혁신과 저항의 정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4.19 혁명. 이게 되게 중요해요. 4.19 혁명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 시와 넘겨보세요. 산문, 일기 이런 걸 통해서 혁명의 열기에 동참. 그래서 참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게 나오네. 시는 안 나오는데 뭐 혁신의 미학을 성취하는 게 시적 혁명의 근본임을 자각하면서 있죠. 한 5째 줄인가 262쪽에 위에서 거기 읽어보세요.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계로 하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런 시를 썼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이런 시 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누구예요? 그놈가 누구겠어요? 이승만 정권 독재 이런,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독재 시대의 어떤 그 인물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독재 시대를 그 한 사람 계속 이어졌잖아요. 우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군사 정권 무슨 정권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놈이라는 게 꼭 한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독재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시를 난 진짜 놀라워. 남자들이 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험 선택도 훨씬 여자들하고는 좀. 그렇죠. 여자가 그놈의 이렇게 쓰면 또 이상하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김수영 시 자체가 되게 남성적이에요. 그렇죠. 참여시고 우리가 뭡니까 백석이나 윤동주하고는 또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백석, 윤동주는 보세요. 시가 정말 여성적이잖아요. 그렇게. 시대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4.19 혁명 실패, 5.16 군사 쿠데타 알잖아요. 그런 좌절감의 시기였다는. 그래서 이제 봐요.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혁명은 안 되고 봐요.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을 생각하면 이런 시에 또 이런 게 나와. 나는 방만 바꿔 버렸다. 그러니까 자탄과 그러니까 혁명은 안 됐고 나는 그냥 노력만 했는데 그게 제대로
뭐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자탄, 폐화든 내면 이런 걸 많이 써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65년에 6.13 한일협정 비준 반대 뭐 이런 성명서 이런 서명돼. 그리고 남정현의 방공법 위반 구속 뭐 이런 거에도 비판적 의견을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에서 볼 때 뭐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다 순수 참여 논쟁 이런 밑에서 둘째 줄 나오죠. 순수 참여 논쟁 가지고도 막 이야기를 해. 뭐 이런 것들, 뭐 불온성, 변혁성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보세요. 제 말씀 이제 말씀인 게 그대로 나와. 263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68년 찾으셨죠? 4월에 팬클럽이 주최한 문학 세미나에서 실용과 문학 정신을 대표한 시어 침을 뱉어라. 시어 침을 뱉어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 멋대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쓰고 싶은, 그러니까 시어 침을 뱉어라라는 말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적으로. 표현도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온몸의 시약이라고 하죠. 뭐 하는데 좀 내려가서 보세요. 자, 그런데 봐요. 6월 15일 버스에 부딪히는 보세요. 불의의 교통사. 이게 48세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책에는 뭐 50세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48세, 50세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만 나이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50 정도 무렵에 죽어요. 여기 보는데 버스에 부딪혔다고 나왔죠. 이 지금 김수영은 그냥 보도로 갔다니까. 그 차도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버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8세에 죽어요. 피가 끓는 나이에. 예. 그래서 이제 문인장이 치러지고 나서 도봉 보세요. 이 도봉구 방학동이 도봉구라고 써놨지만 요즘 방학동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시어 침을 뱉어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퓨리턴이랑은 청교도란 뜻, 청교도. P-U-R-I-T-A-N 한번 써보세요. P-U-R-I-T-A-N 청교도를 퓨리턴이라고 하거든요. 청교도의 초상. 뭐 그다음에 김수영 전집, 사랑의 변주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는 이제 큰 틀만 보면 263쪽에 1번 봐요. 고든 소리의 요구와 시적 정의. 이 사람은 직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267쪽. 풀과 바람의 상호 운동과 역동적 생명력의 표현. 참 말 멋있게 써놨네. 풀과 바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린 민초예요. 민초를 말해. 그냥 바람은 뭐냐? 억압이에요. 억압.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고 똑같아.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오늘 밤 별 독립을 위한 운동인데 바람이 일제 탄압 아닙니까? 상호.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으로 271쪽 아니구나. 그 두 개만 지금 여기는 써놨네. 그리고 이제 작품 원문에 이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271쪽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요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시에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 첫 번째 줄만 밑줄 주세요. 첫 번째 줄.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나는 이 어느 날 고궁을 나면서 도저히 못 외우겠다. 요 한 줄만 외우세요. 이게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 시를 다 못 외우겠어. 그러면 요 한 구절은 외울 수 있죠. 271쪽에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271쪽 시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있는데 거기다 인용이 많이 되는 구절이라고 쓰시고 인용. 엄청난 유명.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 유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써놨지만 엄청난 일, 그러니까 독재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은 그냥 약간 그 향소 가장법이라고 향대 가장법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 아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독재 이런 게 조그만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래서 이거 딱 나오면 이거 김수영이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꽃잎이라는 이제 꽃을 통해 본 진리 276쪽이 있어요. 꽃을 통해 본 진리와 자유의 가치라고 해서 꽃잎이라는 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80쪽에 사랑의 변주곡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변주곡은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자 봐요.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280쪽에 그 시 조금만 볼게요.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있죠.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얼핏 생각하면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다음에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를 그 밑에다 쓰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써놓고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밑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도시의 끝에 사그라져가는 이라는 게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의도적인 써보세요. 의도적인 행걸침. 의도적인 행걸침. 의도적인 행걸침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 하나 구절이 쭉 나가야 되는데 구절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려다가 그냥 끊어서 밑으로 내려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시가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면 나보기가 역겨 뭐 가실 때는 하면 말없이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보기가 역하고 밑에다 뭐 예를 들어 겨워 가실 때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의도적인 행걸침이라고 그래요. 그 김수영의 시는요, 이런 의도적인 행걸침 또는 이걸 네 글자라면 뭐냐? 행간걸침이라고 돼요. 행간걸침 써보세요. 행간걸침. 요런 게 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행간걸침. 자, 좀 줄여서 행간걸침. 좀 길게 쓰면 의도적인 행걸침.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에 지금 김수영이잖아요. 자, 12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12장을 넘기면 누가 나와요? 신동엽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삼녀시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은 또 이제 신동엽은 역사학을 또 전공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 그렇고 이제 13장 가면 또 김춘수. 이 꽃의 대가. 예. 뭐 대박인 시인이죠. 그 다음에 김종삼. 14장이 김종삼.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여류 시인들이 이제 또 나와요. 뭐 강은교나 최승자는 여류시.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끝나요. 어떻게 상당히 내용들이 조금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럼 김수영 끝나신 거예요?